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롤 피치 더블 PID 제어 소스 코드 구현을 하고 또 실험도 해봤죠. 각각의 개인을 바꿨을 때 제어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그에 올려서 실제 실험을 해보고 또 그래프로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을 바꾸면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개인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그에 올려서 테스트하는 거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지그 자체가 좀 뻑뻑하기도 했고 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그에서 테스트하는 거랑 실제 비행했을 때랑은 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실제로 날리면 안 보이던 진동이 좀 보이기도 하고 진동이 심해질 겁니다. 그때 저번에 실험했던 결과를 토대로 개인을 좀 바꿔보면 되겠죠. 지금 개인도 눈으로 볼 때는 진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드론에 카메라 달아서 찍은 영상에서는 진동이 조금 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개인은 제가 실외 비행 테스트를 좀 더 해보면서 적당한 개인을 찾아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피치축만 테스트를 했잖아요. 제 수업용 지그가 한 축짜리 지그여서 롤 축은 테스트를 못했는데 롤이랑 피치가 개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개인이 다른 이유가 우리 드론은 이렇게 생겼는데 롤이랑 피치 축을 각각 보시면 먼저 이 피치 축의 중심에서부터 모터 간의 거리랑 또 롤축의 중심에서부터 모터 간의 거리가 좀 달라요. 롤축은 이 가운데 드론에 있는 몸체 길이 때문에 이 길이가 피치축보다 좀 더 깁니다. 당연히 중심축이랑 모터의 거리가 달라지면 제어 특성도 달라지겠죠. 드론이 기울어져 있을 때 수평으로 돌아오려면 중심에서 거리가 먼 축일수록 힘도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즉 그 말은 똑같은 개인을 쓰면 롤축이랑 피치축의 제어 특성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으면 같은 개인으로 해도 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롤 피치 같은 개인으로 비행을 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롤 축의 진동이 피치 축보다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비행 테스트를 좀 더 해보고 적당한 개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개인은 이 제어까지 다 끝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요축 헤딩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 헤딩 제어는 롤 피치 제어랑 다르게 두 가지 상황일 때 각각 다른 제어 방식으로 따로 동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종기의 요 스틱이 중간일 때 그때 각도로 고정되도록 각도 제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이 아닐 때는 각 속도로 제어를 해서 원하는 속도로 요가 회전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강의 순서는 각 속도 제어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요 제어 없이 롤 피치 제어만 했을 때 드론이 어떻게 비행하는지 안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즉 롤 피치 더블 PID 제어는 들어가 있고 요 제어는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종기의 요 키를 조작해도 아예 반응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보시다시피 수평은 잘 잡고 있는데 요축이 막 회전하고 있죠. 요를 조작하지 않아도 혼자서 막 회전하고 있습니다. 요축은 또 조종도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비행이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비행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대로 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수평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허공에 떠 있기는 하죠. 이제 이번 시간에 구현할 요 각 속도 제어를 한 채로 비행해 봤습니다. 보시면 요 제어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혼자서 막 급격하게 회전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조종기의 요 키를 조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요가 조금씩 회전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제가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회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각 속도로만 제어를 하면 지금처럼 요가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조금씩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행하면서 제가 요 키를 좀 조작해 봤습니다. 이제 각 속도 제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종기 요 키를 조작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회전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조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요가 회전하면 드론이 좀 휘청휘청 됩니다. 이렇게 한번 회전시켜 봤고, 또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요가 한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회전을 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요축 각 속도 제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직은 절대 프로펠러 끼지 마시고요. 조종이 숙련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아직 최종 개발 완료된 게 아니니까 프로펠러는 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요 제어까지 다 마무리되면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것까지 다 들으신 이후에 프로펠러를 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축 제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어를 따로 할 겁니다. 먼저 조종기의 왼쪽 수평 방향키가 중간이 아닐 때, 즉 이 파란 영역에서는 각 속도 제어를 할 거고요. 스틱을 중간으로 뒀을 때 이 빨간색 영역에서는 그때 방향으로 헤딩을 고정시켜서 각도 제어를 할 겁니다. 왜 요축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따로 제어할 거냐면, 다시 롤 피치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롤 피치는 이 조종기의 키 값이 목표 각도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피치 키를 앞으로 조작하면 드론도 그만큼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키를 중간으로 두면 드론도 수평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롤도 마찬가지죠. 키를 조작한 만큼 기울어졌다가 다시 중간에 놓으면 드론도 수평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각도 제어, 셀프 레벨링 방식이고요. 요축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요 키를 지금처럼 중간에 두면 드론은 지금 방향을 유지를 하다가 왼쪽으로 조작하면 드론이 반시계로 회전합니다. 그러다가 요 키를 다시 중간에 두면 드론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때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죠. 이게 요의 동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이 아닐 때는 그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 속도로 제어를 하다가 중간이 되면 그 방향을 계속 바라보도록 각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틱 값에 따라서 제어 방식이 두 개가 따로따로 동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어는 이렇게 두 가지 제어 방식이 따로 동작해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이 제어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속도 제어는 조종기 키 값이 목표 각 속도로 그냥 들어가면 돼서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각도 제어할 때는 목표 각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요 각도가 0도부터 360도까지인데 그 0도랑 360도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각 속도 제어만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각 속도 제어를 해볼 거고요. 우선은 조종기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서 다 각 속도로 제어되도록 먼저 구현할 겁니다. 이때는 조종기 스틱 값에 따라서 최소 -500°/s부터 최대 +500°/s까지 회전 속도를 조작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스틱을 중간에 두면 각 속도도 0이 되겠죠? 각 속도가 0이면 그 방향으로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보셨듯이 각 속도로만 제어를 하면 조금씩 요가 회전했어요. 그래서 각도 제어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각 속도 제어 설명드릴 건 이게 끝이고 바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11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 폴더 이름을 12-1. 요의 각 속도 제어니까 요 레이트 싱글 PID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요.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요.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가 됐으면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롤피치 제어 코드 작성했던 부분으로 오시고요. 이 부분이죠. 롤피치 제어는 더블 PID 방식을 썼었고 코드는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썼었죠. 롤피치는 제어 방식이 같아서 함수도 같은 함수를 썼었고 이 안에 있는 매개 변수만 달라졌었는데 요 제어는 롤피치랑 방식이 다릅니다. 싱글 PID를 쓸 거고요. 또 각도 제어, 각 속도 제어가 따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요 제어는 전에 사용했던 이 함수를 쓴 게 아니고 다른 함수를 써야 되고요. 역시 라이브러리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함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id-control.c 파일을 여시고요. 네, 먼저 더블 롤 피치 PID calculation 이 함수가 롤 피치 더블 PID 제어 함수였었고 롤 피치는 동작하는 게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 함수 하나로 다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내리시면 여기서부터 요 제어 함수가 나오는데 요 제어는 각도 제어랑 각속도 제어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함수도 이렇게 각도 제어 함수 따로 각속도 제어 함수가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각속도로 제어를 할 거니까 밑에 있는 이 single yaw rate PID calculation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우선 PID 구조체가 싱글이랑 더블 구조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싱글 PID 구조체 변수의 주소고요. 두 번째는 목표 각 속도고 마지막이 ICM 2060의 현재 각 속도입니다. 아까 위에서 롤피치 제어 함수는 그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더블 PID 구조체 주소였어요. 그게 좀 다르니까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싱글 PID가 동작을 하는데 먼저 이 목표 각 속도를 이 구조체 멤버 변수 중에 레퍼런스에 저장을 하고요. measured value에 현재 각 속도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서 현재 값을 뺀 걸 에러로 정의를 하고 그 에러에 p 게인을 곱한 게 p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i 제어는 이 에러에 dt를 곱한 걸 누적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더해주고요. 그 결과에 i 게인을 곱한 게 i 제어가 됩니다. 여기서 이 dt는 제어 주기가 되고 맨 위로 올리면 define 돼 있어요. 우리 시스템은 제어 주기가 1kHz니까 초로는 0.001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i 제어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d 제어는 우선 이 제어가 각 속도 제어니까 d 제어는 각 가속도에 의한 제동이 되겠죠. 또 각 가속도는 직접 구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각 가속도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제동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이전 값을 갱신해서 다시 다음 루프에서 각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각 가속도에 d 게인을 곱한 게 d 제어의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 PID 각각의 결과를 다 더해서 최종 PID 제어의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 코드를 보시면 롤피치 제어랑 좀 다르게 누적 값의 민맥스를 잡아주는 게 없죠. 제 수업에서는 요 제어에서는 i 제어를 사용하진 않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 제어는 i 제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돼요. 근데 만약에 i 제어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롤피치 제어 코드를 참고해서 민맥스를 잡아주는 코드를 추가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각 가속도에 필터링 해주는 것도 없는데 또 요 같은 경우는 막 급격하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서 굳이 필터링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역시 필터링을 해도 상관없고요. 하실 분들은 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수업에서는 역시 필터링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의 각 속도 제어는 이 코드가 이렇게 끝이고 이게 싱글 PID다 보니까 롤피치 제어보다 코드가 간단하죠. 이 위에 있는 각도 제어 코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single yaw rate PID calculation 이 함수를 사용해서 요 각 속도 제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 이름 복사하시고요. Ctrl C 하시고 다시 main.c 파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요 각 속도 제어 코드는 이 밑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복사한 그 함수 이름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싱글 PID 구조체 변수의 주소였죠. 그래서 먼저 end 하시고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이 요 언더바 rate입니다.
이 구조체 변수는 PID control.c 파일에 정의되어 있어요. 맨 위로 올라오시면 요 각도 제어 싱글 PID 구조체랑 각 속도 제어 구조체 변수가 정의되어 있죠. 이번 시간엔 이 각 속도 구조체만 쓸 거고요. 다음 시간에 각도 제어할 때 요 헤딩 이 변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레이트 이 변수의 주소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목표 각 속도인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조종기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서 다 각 속도 제어를 할 거고요. 목표 각 속도는 최소 마이너스 500°/s부터 최대 플러스 500°/s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1000부터 2000 사이의 스틱 값에서 그냥 150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조종기를 맨 왼쪽으로 했을 때 결과는 마이너스 500이 될 거고, 맨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500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우선 조종기의 왼쪽 수평 키값 i버스의 왼쪽 수평 LH에 1500을 뺀 걸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 ICM 20602의 현재 요축 각 속도니까 ICM 20602의 요축 회전 각 속도는 자이로 Z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각 속도 제어의 결과가 이 요 레이트 구조체의 PID 리절트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에 더하거나 빼주고 하면 되는데, 우선 이 부분 주석을 이제 해제하시고 그 값을 이 수식 대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언더바 레이트 하시고 점 PID 리절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역시 부호는 다 지난번에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호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 이렇게 요 PID 리절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코드 작성할 게 또 다 끝났고요. 이거 다운로드 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작성한 부분 이거랑 또 이 부분들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좀 해주세요. 됐으면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이제 GCS를 켜시고요. 요 각 속도 제어는 그래프는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커넥트를 하고 드론에 전원을 넣고 그리고 개인 탭을 여시면 지금 이 드론에는 제가 비행 테스트 할 때 개인이 들어있는데, 우선 요의 각 속도 제어만 확인을 할 거니까 모든 개인을 다 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다 모든 개인을 0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요 개인도 우선 다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제어가 다 꺼진 게 되는 거니까 스로틀 키 빼고는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밍을 하고 스로틀 키를 좀 높인 후에 롤 피치를 조작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요. 요 키를 조작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들고 이렇게 기울여 봐도 모터 속도에는 변화가 없죠. 그럼 이제 요의 각 속도 제어만 게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요 레이트 게인을 P는 15로 하고 I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0으로 그대로 두고요. D는 2로 하겠습니다. 아마 요 게인은 이게 최종 게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조종기를 좀 조작해 보겠습니다. 롤 피치는 아직 그대로 0이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기울어져도 모터 속도에 반응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 키를 조작하면, 자, 왼쪽으로 조작을 할 건데, 왼쪽으로 조작했을 때 드론은 반시계로 돌아야 되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가 증가하고, 자, 이제 왼쪽으로 조작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1, 3번 모터가 증가했고요. 2, 4번 모터가 감소했죠. 그리고 조작하는 그 양만큼 모터 회전 속도도 같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조작하면 이번엔 1, 3번이 감소, 2, 4번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종기에는 잘 반응하고 있죠. 이제 조종기는 그대로 두고 드론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드론을 먼저 반시계로 회전시켜 볼 건데,
그때 드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각 속도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속도가 0인 경우, 지금처럼 드론이 멈춰 있는 경우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동안에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아밍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이고, 반시계로 회전하는 동안 그때 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천천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회전하는 동안 1, 3번 모터가 감소했고 2, 4번 모터가 증가했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 3번은 회전하는 동안 감소했다가 지금처럼 멈춰있는 경우는 다시 4개 모터가 똑같은 속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전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번엔 2, 4번이 감소하고 1, 3번이 증가하죠.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지금은 제가 조종기 키를 안 건드리고 중간에 가만히 뒀잖아요. 그때 목표 각속도는 0이 되는데, 그 말은 그때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때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드론이 회전했기 때문에 그동안 반대 방향으로 제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헤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맨 앞에 시연 때도 보셨듯이 이렇게 각속도로만 제어를 하면 천천히 흐르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흘러서 가버리면 다시 원래 위치로 못 돌아옵니다. 예전에 롤피치 각속도 제어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만히 멈춰있지는 못했고 천천히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각속도 제어의 한계고요. 맨 처음 시연 때 보신 것처럼 각속도로만 제어를 하면 목표 각속도가 0이어도 드론의 요가 조금씩 회전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목표 각속도가 0인 부분, 즉 조종기를 중간에 뒀을 때는 드론의 헤딩이 그때 각도를 유지하도록 각도 제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축은 롤피치 제어랑 좀 다르게 빠르게 제어를 해주지 않아도 돼서 싱글 PID만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강의의 마지막이죠, 조종기 요키를 중간에 뒀을 때 각도 제어하는 걸 구현을 할 거고, 그것까지 하면 이제 이번 강의에서 구현할 모든 내용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 각속도 제어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각도 제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